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급진 좌파 언론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다음 리더 차세대가 아니라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마치 원한다는 듯이 이재명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 재개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부제로 넣었는데요. 참.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면은 다 또 안티 윤석열 대통령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다 안티 트럼프 하듯이 안티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로이터 통신은 한국 국힘당 보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항상 보도해 왔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의 딸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민주당 쪽에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김대중도 그렇고, 뭐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고, 문재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존 볼턴이 책을 쓰면서 문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이제 치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 책에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통화도 못하는 대대행.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해야.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벌써 이제 한 달, 아직 한 달은 안 됐죠. 오늘 이제 발렌타인데이인데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이제 관세 때리고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다. 트럼프하고 통화조차 못했다.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일본과 달리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는 트럼프와 통화도 못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지적했습니다.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별로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하고. 바로 그게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백악관 쪽에 계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정말 한국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지만 하지만 정작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내 딥스테이트 뿌리 뽑기, 그다음에 주류 언론 정신 차리게 하기, 중동 정책,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국보다 당연히 더 중요시 여기겠죠, 이스라엘을.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전에 더 이렇게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우선순위 제가 볼 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탑 20 안에도 안 들어 있다고. 그 백악관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탑 20에도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든 트럼프가 좀 뭔가를 바꾸고 싶지 않을까,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한국 정세에 관여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부정선거 이슈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하지만 실상은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가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나올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희망 섞인 기사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커들 이렇게 체포했다, 99명 체포했다, 뭐 지금 뭐 숫자 바뀌었다, 뭐 하여튼 99명 체포했다, 이런 뉴스들도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그냥 희망 던지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뭐예요? 부정선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도와줄 리 맘먹고, 그때 트럼프는 실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지 파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제 국가들이 긴장은 했죠. 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바이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그 윤통 돕기 위해 그렇게 해커들을 체포하고 잡는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도 이게 앵글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롤라인 러빗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대통령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지 4주 됐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미국한테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일단 60% 이상 끌어올려서 헌법재판관들이 함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한테 뭐 기대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랑 비슷해요. 그 제가 Q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Q 음모론 때 다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걸었거든요. 저도 뭐 Q를 믿진 않았죠. 그때는 이미. 저는 이미 Q 중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월 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경합주 주의회 통과하지 않고 선거법을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저한테는 실패한 정치인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낙마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관 이 우리법 연구회 그 일당들을 필두로 이렇게 탄핵을 하면은 미국도 조 바이든 밑에서 너무 어두운 시간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한국도 이렇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처럼 이렇게 자칫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봐 그렇습니다. 좀. 왜냐면 지금 미국 시츄에이션하고 많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연임이 아니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잘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윤통이 탄핵되면 전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진짜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캐롤라인 러빗이 국가안보회의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크게 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한국 그 내정 간섭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어차피 한국 이슈니까 또 제가 그전에 이제 마이클 신 박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뭐 체포 어떤 분들은 이재명 체포되는 걸 주제로 이렇게 한번 영상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몇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저는 이제 팩트 근거로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게 당연히 논란이 되고 그러지만 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자를 다시 북송시켜 가지고 사형당했는데 그 탈북자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큰 논란이 없었어요, 국제사회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좀 약간 그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비슷한 상황. 이재명에 대해서도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머리끝까지 지금 분노가 차올랐지만 미국에선 솔직히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나 보수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요.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탄핵 이슈에 대해서 보도한 걸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의 보수 언론, 대표적인 보수 언론 팍스뉴스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UC 얼바인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이제 제가 그 강연을 했는데 알긴 알아도 이렇게 깊숙하게 잘 모르고 그게 부정선거 이슈였는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공화당 학생들이었는데.